저희들이 약간 이번에 포메이션을 살짝 좀 바꿔보려고.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관심을 잃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김정은 답방 카드는 이거를 먼저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또 쓴다?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트럼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둘이 너무 대비된다. 그립다. 이런 대통령.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장프로입니다. 네, 저는 그 옆 동네 살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야, 이 멘트 진짜 왠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주 만에 하니까. 예. 매주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또 참 잘 안 나오네, 이 내용이. 예. 저희들이 약간 이번에 포메이션을 살짝 좀 바꿔보려고 조금 더 체계 있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니모워 애청자 클럽의 단톡방에 올라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대폭 반영해서 우리가 언제나 또 이렇게 애청자들의 또 이 수요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그렇죠. 뭐 애청자 클럽에 올라온 질문도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진짜 서비스가 참 빠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은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좀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의 최대 명절 뭐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건데 그렇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우리도 이제 큰 애가 대학 다녀갖고 얘도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또 아는 집에 모여서 오랜만에 이제 그 집에서 터키를 구워 먹었죠. 예, 그 집 이제 오븐에서 구워 나온. 그래서 네. 그 사진을 우리 애청자 클럽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 우리 애청자 클럽에 있는 분이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도 그러면 계시나 봐. 네. 어떡하냐?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저도 바로 찾아보니까 콩으로 만든 칠면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질문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톡방에서. 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우리 추석 때 어떻게 보냈어 이런 것처럼 추수감사절 얘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 거니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1년 내내 뭐 추수감사절하고 저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다 기다리면서 산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벌써 집 앞에는 막 크리스마스 장식도 돼 있고, 네. 뭐 벌써 번쩍번쩍하고 캐롤도 나오고 네, 분위기가. 그러고 있어요. 네. 좋아. 연말 분위기죠, 한마디로. 이게 약간 명절 분위기 같아요. 예, 예. 예, 한국의 연말 분위기하고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국 연말은 뭐 술 먹고 막 이렇고 막 술자리 가기 바쁜데 미국 연말은 주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뭐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네. 자, 그렇군요. 저희들도 이제 미국 사람처럼 이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포맷을 좀 줘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먼저 그 니모 한반도, 네가 모르는 한반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한반도 얘기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가벼운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는 그런 얘기들로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모 1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니모 한반도, 네가 모르는 한반도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메인 테마죠. 네, 한반도와 관련된 워싱턴 분위기인데요. 예. 네. 이번에는 저 G20 한미 정상회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만났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네. 네. 뭐 30분 정도 짧게 사실 만났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정을 좀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통역만 딱 데리고 뒤에 이게 뭐 장관들 다 데리고가면 인사하고 서로 막 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그쵸, 다 30분밖에 없으니까. 다 자르고 최대한 빨리 그래도 최대한 밀도 있게 얘기하자 해가지고 둘이 딱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거의 공개는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공개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모멘텀이 된다 이 얘기를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 남북 간의 그 군사 긴장 완화 조치가 상당히 비핵화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재도 유지하기로 했고. 예, 제재 유지 계속 같이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기존에 이제 그 한미의 어떤 공조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제 김정은 답방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서 눈길을 끈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백악관은 그 프레스 릴리스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김정은 답방에 관해서는 그냥 그 기존에 나왔던 얘기대로 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그다음에 제재를 유지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한미 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공조 계속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갖고 살짝 그 좀 느낌이 달랐어요. 예.
이게 그 원론적인 그냥 계속 하던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스커스했다 이렇게 저기 백악관 발표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를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런 의지는 자기가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일단 공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김정은 답방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받았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하여튼 백악관이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이건 또 뭐지 뭐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가끔 보면은 뭐 청와대하고 백악관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중간에 들어간 게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서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한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당장 닥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니까 연내 답방을 좀 어떻게든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갖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을 테고. 미국은 아무런 사실 언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잖아요. 네. 미국이 커버를 안 하지 뭐 저 G20 그 정상회의에 지금 뭐 저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번에 만나면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이고 그치. 시진핑하고 만나서 과연 뭐 미중 무역 분쟁 이 신냉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따로 양자회담하는 그 리스트 중에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는 정도로만 커버를 하고 더 자세하게 커버를 안 했으니까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뭐 나온 게 있나 싶어가지고 구글에다가 트럼프하고 문 이렇게 영어로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달에다가 그 유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그 내용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문재인 그 플레임을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 문만 나와. 넣으면 어떻게? 트럼프 문 넣으면 이게 안 나와.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조금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전에 비하면은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관심을 잃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이슈들이 더 디벨롭이 되고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지금 좀 정체돼 있고 뭔가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디벨롭이 없고 대신 이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미국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거는 뭐 그렇죠.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이벤트고 한국의 입장을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제재 완화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려면 좀 상당히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이 자꾸 북한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비춰지고 있는 게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계속 듣고 있는 얘기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예외만 좀 이렇게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재 완화를 하자. 그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은 북한이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할 때까지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비핵화 조치를 추동할 수 있는 뭔가 좀 액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 어디쯤의 그런 입장을 한국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맞게 그렇죠. 입맛에 맞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참 어째 포지션 잡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한국이. 예. 그래서 결국 이번에 회담에서도 사실 좀 이렇다 할 막 그렇게 많은 기대도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돌파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당장 김정은한테 줄 큰 선물 없다. 근데 답방은 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하든지 뭐 이 말든지. 말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해봐라. 뭐 그래서 그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기 그 전에 그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 굉장히
뭔가 이게 발동을 이제 강하게 걸고 미국은 오케이 그럼 한번 잘 해서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예. 한번 우린 기다려 보겠다 정도의 그런 전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현실은 북미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이제 그 사실 얘기를 서로 하고 뭐 북한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 변두리만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북한이 실무 협상을 네.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뻗팅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전략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뭐 지금 아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에 폼페이오 장관이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다음 조치, 그러니까 substantive next ste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회담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북한이 뭔가 실질적인 조치 내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북한은 지금 그거 내놓기 싫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미 행정부들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 뭐 이렇게 북한하고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좀 어려워질만 하면은 뭐 tens and hundreds of millions 그러니까 뭐 수억 달러짜리 그렇죠. 체크를 끊어 갖고 이제 이렇게 건네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예. 북한한테 뭔가 그 사탕을 던져줘 갖고 큼지막한 그 선물 꾸러미를 던져준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낼름 받아먹고 거기서 궁지에서 빠져나와 갖고 오히려 이제 더 그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미국만 당했다 이거지. 백개발이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예. 뭐 그런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고 그 폼페이오 스탠스가 되게 좀 강하게 나왔어요. 계속 그 일관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CNN 인터뷰 전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거 비핵화 과정, 뭐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네. 우리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건 뭐 트럼프판 전략적 인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뭐 사실 서둘 필요 없고 미국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도 뭐 서둘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만 지금 약간 이제 몸이 달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김정은 답방 카드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종전 선언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기 위한 어떤 카드로 쓰려고 남겨놨던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먼저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또 쓴다? 그럼 다음 카드는 또 뭘 또 가져와야 되냐? 사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계산, 셈법,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이 좀 얘기를 하자.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면 자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뭐 할 것 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제스처만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영변 얘기도 하고 뭐 미사일 시험장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트럼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또 만나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트럼프를 잘 구슬려 갖고 트럼프는 또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그렇죠. 네. 뭔가 큰 거 하나 또 받아낼 수 있다. 종전 선언 뭐 포함해서 제재 완화 뭐 이런 거 받아내고 그러면은 이제 핵 협상 계속 질질 끌면서 우리가 한국한테도 더 이것저것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네, 그 맞아요. 미국의 네. 셈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은 다 안 속는다. 지금 이제. 속 다 보인다 이거. 네. 우리가 예전엔 당했지만 또 그럴 것 같냐 뭐 이런 거고. 폼페오 입장에서도 1차 회담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맞아요. 일단 만나고 네. 보자 그런 태도로 만났고.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별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평양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뭔가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담보를 그렇죠. 받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고 이번에. 본인도 정치인인데 사실 그쵸.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특이하게 본 게 그 캔자스주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를 추수감사절 앞뒤로 제가 한 3번 정도 했어요. 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거든. 그리고 캔자스주는 자기가 하원 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앞뒤로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 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추석 앞두고 왜 이렇게 자기 동네 지역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야망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북핵에서 이거 스텝이 꼬이면 완전히 지금 자기도 인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양을 그렇게 왔다 갔다 번질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기껏 해 놓은 게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지. 이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폼페오의 입장도 약간 우리가 협상 국면에서는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이거를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그렇겠죠.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과도 못 낼 거면서 그냥 덜컥 만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까지 그 쌓아온 이런 분위기를 깨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뭐 남북 철도 공동 조사 그것도 이제 제재 예외를 인정했고 미국이 맞아요. 예. 그럼 뭐 독수리 훈련 그것도 외교를 저하지 않는 수준에 축소한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이제 국방부에서 예. 나오고 그러니까 나름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이제 살살 달래면서 신뢰 구축 그렇죠.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성에는 전혀 차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전략 폭격기도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한반도 상공을 안 날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약간은 이제 북한한테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보내면서도 또 북한 보고 빨리 나와라. 너네가 먼저 와라. 아니 북한은 또 미국이 먼저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비건이 뭐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던데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예. 북한이 그렇게 뻗당기고 있으면 진짜 완전히 창이 닫힌다. 음.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는데 예. 한국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기를 원했겠죠. 예. 근데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은 2020년 그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대선 1년 전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대선 얘기만 할 거라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각도 있어요. 대선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동력이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찍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를 딜을 보면 그 안 된 부분들을 자꾸 이제 갖고 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도 늦추는 게 좋다 이거예요. 늦추다가 그 대선 직전에 한 방에 망 터트려가지고 이게 뭐 팩트 체크하고 사전 점검하기 전에 일단 이벤트로 확 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할 거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급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트럼프의 계산이 그렇고 계획이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네. 북한이 또 안 맞나 이런. 북한이 뭐 그때까지 얼마나 협조할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어떤 거를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한테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있을지 상황 모른다고. 그러니까 글쎄.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만 생각할까? 너무 북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언제나 김프로님이 합리적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네, 처음에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같이 비전통적인 미국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뭔가 딜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이 속도가 이것밖에 안 난다고.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예. 예, 리더들끼리 승부를 봤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쉽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사실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네. 그러니까 정치는 진짜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이루어질지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 일단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네. 예. 자 그럼 저희들이 스피디하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리모워.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니모 쉼표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청자들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려고 하는 코너인데 이번에는 뭐
뭐 특별한 질문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네. 저희들이 일단 좀 잠깐 쉬어가는 거죠. 말 네, 그대로 네. 쉼표니까 좀 너무 헤비한 얘기만 그냥 40분 내내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사실. 네, 아,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만 재밌는 왜 너무 헤맸나? 헤비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 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가십성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해도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김프로님 같아요. 그 미국 사시던 얘기들 이런 예, 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애청자분들이 단톡방에 어떤 질문이나 요청 같은 거 올려주시면 네. 간단하게 그거 우리 다뤄볼 수도 이런 있고. 거 좀 알고 싶다. 예. 미국인 이렇다는데 진짜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좀 해볼 만한데 이번 주는 그래서 좀그 술 안주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미국 환경청장 7월달에 사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프로이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짜고 쳤다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게 좀 가십이 됐었어요 미국에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환경부 장관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장관이 그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폭스뉴스니까 뭐 TV조선이다 뭐 이런 데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인터뷰 시나리오를 놓고 그냥 갖다 읽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PD가 방송국 PD가 Fox and Friends라는 그 프로그램의 PD가 이제 환경청장 그 이제 보좌진들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았나 봐요. 근데 또 이건 미국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서 정보자유법. 그래서 민간 쪽에서 이제 그 정보를 공개해라 그러면은 이게 또 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나 봐요. 이메일도 공개해라. 예, 나도 이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시에라 클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환경 단체잖아요. 예. 그 환경청이니까 이제 이쪽에서 또 환경 단체가 이렇게 대단히 힘이 또 세더라고. 그 워낙 이 환경청장이 환경청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통이. 반대에 있던 사람을 환경청장으로 올려놨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벼르고 있다가 이걸 한번 정보 공개하라고 이제 요구해갖고 받아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씹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인터뷰하기 전에 보통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선출된 공무원, 그 정치인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리 그 짜고 치는 인터뷰는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도상 훈련까지 했다고 일단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팍스뉴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레인지를 하려고 했던 그 직원들을 이제 뭐 근신 처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이거 봐라 팍스뉴스하고 트럼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뭐 백악관에 있는 그 공보 담당 비서관도 팍스뉴스 출신이고 그 국무부 대변인도 팍스뉴스 출신이고 다 그냥 자기가 맨날 보는 팍스뉴스에서 사람 데려다가 놨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계속 거기서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폭스 앤 프렌즈는 사실 뭐 폭스 뉴스 정통 뉴스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연성 뉴스 같은 느낌이 강한 데고 그래서 굳이 인터뷰를 짜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짜여진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주고받긴 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가령 뭐 시사 토크쇼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질문 요지는 가요. 질문 요지는 가는데 그렇다고 꼭 그 질문 요지대로 질문 안 해요. 앵커들이.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얻어내야 될 답변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리조리 치고 나가면서 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 전략을 이제 서로 연구해서 이제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 장관급 고위 인사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인터뷰라는 게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 질문 요지를 주고 서로 이제 답변을 준비하면서 얘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까 이거 나는 어떻게 방어할까 이게 사실 묘미거든요 인터뷰에. 근데 이렇게 뭐 아예 그냥 스크립트를 질문 다 주고 답변 내용도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미국스럽지 않은데 미국스럽지도 않고 한국에서도 안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꽉 짜여지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난 재밌게 본 게 그 미국 와갖고 장관 대통령하고 할 때도 그랬나 대통령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면 대답할 때 딱 잘라버리고 음. 그게 아니고 내 질문은 이거였다고 딱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이거 좋은데 재밌는데 뭐 이렇게 저도 인터뷰하는 걸 보면 계속 예. 자르고 자기가 하고 물었던 얘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앵커들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그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지. 그렇죠. 예. 이걸 인터뷰를 잘하는 또 진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질문이 뭔가 그걸 파악해서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행자.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게 네. 그 장관님 저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그 그래서- 국정방송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야 대한뉴스지. 대한뉴스지 그 영화 보기 전에 나왔던 거. 그게 아니라 인터뷰 그 이하고 인터뷰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들은. 막 치고받고 저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련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얼마나 또 우리나라 어떤 그 나라의 정치가 많이 발전해 있느냐를 그렇죠. 보는 예, 척도기도 예, 하죠. 예. 미국이 퇴보했네. 결국. 미국이 퇴보했다고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박스 뉴스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참 별걸 다 한다. 그렇네요. 예. 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우리 애청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내가 볼 때는 그 김프로님이 근데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질문해 주세요. 말하는 거 보면 별로 성격이 안 급해 보이는데 의외로 성격이 급해요. 예, 맞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듣고 계십니다. 이 진행이 되게 스피디하네요, 진짜. 네. 예, 저 다음 코너는 니모 핫 아메리카. 예, 네, 이렇게 네가 모르는 미국이죠. 예. 예. 근데 뭔가 미국에서 핫했던 게 뭐였는지 그렇지. 예, 좀 예. 이슈를 좀 돌아보는 건데요. 미국 분위기도 알아야 이게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 관련해서도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 또 그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 않겠습니까? 맥락을 예. 봐야죠. 그러니까는 예. 그 이슈에 한국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죠. 언제나 김프로님이 예,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가 예. 이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큰 뉴스가 사실은 그 아버지 부시라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41대 대통령. 예,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94세를 일기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건강이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영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급격히 또 병세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올해 몇 달 차이로 그냥 예. 부부가 세상을 등졌는데. 그것이 좋았나 봐 되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뭐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대통령 아직 뭐 대통령 정치 역사가 짧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다들 좀 약간 좀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게 많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좀- 뒷모습이 사실 네. 그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네.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운데 제일 네. 부러운 게 일단은 공화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그 뭐 누가 죽든 예. 근데 특히 대통령이 죽으면 일단 그 사람의 어떤 그 공을 먼저 지켜 올리고 예. 그렇지만 이제 과도 있다 뭐 사람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 예. 예, 존경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참 부럽고요. 예. 근데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그 부시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화당이죠. 예. 그리고 그 재선을 못했어. 4년만. 예. 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8년 하다가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에 도전했는데 클린턴한테 졌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면 사실 좀 창피한 일이거든. 그 본인이 그렇죠.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재선은 해야지. 좀 드물죠. 재선 못하는 게. 재선을 해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네. 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표현이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또 썼어요. 그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재선을 못한 대통령 중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참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뭔가 표현이 좀 뭐 비터 스윗하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재선을 못했으니까 그런 큰 그 어떤 구멍이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생각나는데 그 98년도 미국 와갖고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때 예. 그 이제 필수 과목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는데 아, 거기서 시험 문제가 미국 대통령 중에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왜 그러냐? 그걸 써야 되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어이구. 근데 내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부시 아버지 부시야. 그래요? 예, 그 냉전이 깨지는 그 와중에 어떻게 세계 그 초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잘 꾸려갔어. 예. 그래서 하여튼 순조롭게 이게 그 트랜지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막 소설을 썼는데 근데 그 사실 냉전을 깬 거는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 보통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깨지는 거가 있고 깨졌을 때 그다음에 그 이제 뒤에 그 충격파? 뒤에 수습을 잘 해갖고 이게 그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예. 이게 일단은 혼란이잖아요. 음. 잘 넘어갈 수 있게 핸들을 잘 하느냐 이것도 사실 사실은 그것도 기술이죠. 굉장히 큰 음.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 점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님이 98년에 잘 찍었네. 잘 찍었지. 네. 그러니까 아는 생각나는 게 그밖에 그 점수 없었는데 잘 받았을 것 같아. 그거. 뭐 점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통과는 됐어. 예. 역시. 근데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둘 다 네.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미국을 잘 끌고 갔다. 특히 그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공무원으로서 어떤 표상이 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봉사. 그래서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이 예일대 예. 그 합격을 했는데 입학을 미루고 그 당시 2차 대전 중이었는데 18살인가? 그 나이로 해군 파일럿이 예. 됐대요. 그래서 참전해갖고 예.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추락해갖고 잠수함이 또 구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하원 의원도 했고 예. 유엔 대사도 했고 CIA 국장, 부통령, 대통령이니까 사실 굉장히 화려한 그러네요. 그 네. 레주메를 갖고 있는데 예, 이제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금 그랬죠. 클린턴한테 져갖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근데 외교 제가 볼 때는 예. 그 공화당이 한 그 레이건 때부터 해서 하면 거의 12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민주공화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화당이 연속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건 대단하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인들의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미국이 전쟁에서 졌다. 예. 근데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든. 예. 그 이라크 전쟁이 시작할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미국의 고민은 또 다시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 사람들. 그게 지금 아프간 전쟁에서 그런 좀 약간 트라우마가 또 나오는 것 같은 예. 느낌도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이라크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운 거지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외교 정책이 이렇게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내치에 소홀하고 내치를 잘 모른다. 경제도 잘 모르는 거 아니다. 모르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도 뭐 세금 안 올릴 거라고 공약했다가 결국은 세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클린턴한테 패배를 했어요. 예. 아무튼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일단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죽으면 이제 율러지라고 모든 걸 이렇게 좋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효과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워낙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가로 열고 트럼프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또 결국 트럼프에 대한 그럼요.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예가 백악관 떠나면서 클린턴한테 지고 근데 클린턴한테 손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이며 그 얘기가 지금 뭐 인터넷에서
그 애청자 방에 또 올리셨잖아요. 예, 뭐 go viral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그냥 쫙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가 칼럼을 써서 예. 그때 자기가 그 편지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다고 소개를 하죠. 여기 제가 그래서 장프로한테도 보내고 뭐 엑셀전 예. 클럽에도 보냈는데 그 내용 보면 좀 뭉클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하여튼 근데 뭐 저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보다 단순한데. 자기를 자기 재선에 도전한 자기를 지금 꺾고 아니 조금 약간 씁쓸하긴 할 거야. 이게 재선을 못했으니까. 조금이 아니라 그냥 이를 갈아야지. 이게 지금 그 축하해줄 마음이 생기겠어? 야, 근데 온다면 그 어쩔 수 부분은 없이 좀 그렇더라고요. 방을 내주지만 너의 성공은 우리 조국의 성공이야.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딱 자기 손편지로 쓰잖아요. 그래.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알지만 대통령이 되면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비판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생길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도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그 입장이 있지는 않은데 나도 뭐 잘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해갖고 기가 죽지는 마라. 그렇지.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밀고 가라.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것도 그래.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가령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될 테고, 그죠? 뭐 가령 정권이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준다거나,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런 걸 써준다거나 그렇게 상상하면 사실 좀 쉽진 않은 힘든 얘기 같네요. 예.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참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는 정치인이 품격 있네. 그립다. 네, 품격 있네. 있는 정치인. 예. 그런 사람이 그립다는 예.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SNS에 올리는 그런 얘기들 보면은 그래. 우리 그 제대로 된 보수는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예. 지금 존 맥케인 그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하던 사람 그 공화당 내에서 양심껏 소신 발언하던 사람 트럼프한테 찍히긴 했지만 이 사람 은퇴할 거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이 사람도 대선을 했죠 이제.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트럼프 각을 좀 잠깐 세웠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정계 은퇴하고 이제 누가 남았나 모르겠네. 그러게 진짜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나가고 결국 뭐 마이크 펜스 정도 나갔나?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부통령이니까는 치어리더가 돼갖고 참. 트럼프가 원하는 그 얘기를 메가폰을 잡고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근데 지금 그 공화당에 있으면서 사실 트럼프 치어리더를 하기 싫으면 은퇴하는 수밖에 없는 나가야지. 거지. 예, 그렇죠. 그럼 뭐 트럼프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대통령이고 뭐 그건 뭐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더 지금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의 서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는 아예 사설로 이 트럼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예. 예, 같은 공화당 대통령인데 예. 부시는 진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중도로 해갖고 이렇게 뭔가 의견이 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완전히 망나니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그 자기 성질대로 하고 한쪽은 예. 굉장히 현명하고 차분하고 뭐 이런 그래서 둘이 너무 대비된다. 네. 그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좀 그립다. 이런 대통령.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좀 진하게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이게 사실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간접적으로 아프게 돌아오는 사건이었고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 직접적으로는 러시아 게이트 안 좋았죠, 되게 예. 트럼프 요즘.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한주 지금. 굉장히 예. 참 트럼프는 네. 그 죽을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 게이트 그 수사 지금 진행 상황이 굉장히 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에게.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뭐 위치 헌튼이 계속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게
결론적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거짓말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전에 다 러시아하고 뭐 사업하고 했던 거 다 이제 손 털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네. 그 자기가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한 게 거짓말이었다. 위증. 위증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사실은 후보 경선 와중에도 러시아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러시아하고 뭔가 하려고 거래를 하고 뭐 그러면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할 때 트럼프하고 뭔가 공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코언이 그러면. 움직인 걸 보면 진짜 좀 이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의 움직임은. 그다가 또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배우하고 성추문 났을 때도 그 돈 받아갖고 내 돈으로 뭐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계좌 이동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코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 매너포트도 지금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또 혹시 또 폭탄발을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네. 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데 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트럼프 주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이게 뭐야 귤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근데 이번에 저기 법무장관 뭐 자르고 지금 이제 또 대행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봐야겠죠. 예. 참 여러 가지로 러시아 게이트는 지금 처음부터 진짜 계속 잊을만 하면 뭐 하나씩 터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대선을 딱 목표로 해갖고 그때 맞춰서 짠하고 뭔가 이렇게 북한하고 할 거다. 그런 전망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궁지에 몰리다 보면 그게 글쎄 과연 그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계획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아주 가관일 거예요. 미리 뭐 계획 지금 다 세워놨다고 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니까. 게다가 한동안은 계속 이제 그 선거 때 계속 써먹었던 게 경제가 살아난다 했는데 그하고 뭐 공장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오히려 GM 공장이 5개가 문을 한꺼번에 북미 지역에서 닫는다고. 10,000명 넘게 뭐 감원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건 노동법상 바로 자르고 막 고용하고 이게 되나 봐요 미국은. 레이오프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그 공장 노동자들도 뭐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취업할 때 그 계약서 사인할 때 보면은 at will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서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너를 고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어느 양쪽 쌍방 누구든지 그냥 뭐 사직생에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럼 그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무섭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관둘 수도 있고 저쪽이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도 내가 있는 싫어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회사에서 너가 싫어하면 끝나는 거고. 거예요.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이 막 문을 닫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또 발끈하는 거죠. 이제 야 너 GM 보조금 다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닫지 왜 북미 공장을 닫냐 지금 막 뭐 수입차 관세 올리겠다고 좀 그러는. 당황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갖고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야 이거 좀 갈수록 지금 이제 그 하원도 접수당하고 저는 약간 그 이번 중간 선거에서 약간 뭔가 정치적인 어떤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그런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환멸 트럼프에 대한 환멸. 뭐 자기 2016년 대선할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착각인 거죠. 그때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단 한번 이제 검증을 어느 정도 받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쉽지 않네요 정말 트럼프한테는 잔인하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북한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북미 협상도 이렇게 세게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자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예.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일단 그 반응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애청자 클럽에서 좀 반응을 올려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편안하게. 팟빵에 또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면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댓글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언제든지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모 14회 한 주 쉬고 오니까 조금 활력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요? 휴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밀렸던 얘기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니모 14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네,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니모 워싱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원은 케빈 맥리디의 Rolling at 5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라이센스 하에 있는 음원입니다.